테슬라의 X 공식 계정은 한국 시간 기준 어제인 6월 7일 오후 7시경 테슬라를 건드리지 말라 라는 말과 함께 테슬라의 공식 굿즈 중 하나인 기가 텍사스 벨트 버클의 이미지를 업로드하였습니다. 해당 상품의 표면엔 그들이 말한 테슬라를 건드리지 말라 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요즘 흘러가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테슬라는 테슬라의 길을 가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듯합니다. 펀드스트라트 캐피털의 공동 설립자이자 수석 연구원인 톰 리는 한국 시간 기준 6월 8일 새벽 업로드된 펀드스트라트의 업데이트 영상에서 일론 머스크의 트럼프 충돌로 주가는 거의 14%나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이것이 새로운 차원의 문제로 번질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장기 전망이 크게 바뀌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경쟁 우위를 다시 짚어보면 테슬라는 전기차 설계와 전기차 제조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곧 로보택시 제품이 출시됩니다.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경쟁사 대비 약 4분의 1 비용으로 제작되는 훨씬 더 경쟁력 있는 로보택시 설계입니다. 또한 테슬라는 옵티버스 로봇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 로봇은 손가락 민첩성 뿐만 아니라 여러 영상에서 보듯 움직임의 민첩성도 갖췄습니다. 미래에는 드론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테슬라의 제품군을 보면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게다가 AI 부문 xAI를 합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xAI는 전 트위터인 X 플랫폼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보면 테슬라는 여전히 모든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결국 트럼프와의 갈등이 테슬라의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회사의 기술적 우위, 독보적인 매력의 제품군, 그리고 미래 전략이 테슬라의 밝은 미래를 뒷받침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갈등을 이용해 본인의 몸값을 올리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둘의 싸움을 조롱하는 민주당 인사들부터 스페이스X를 정부가 압류해야 한다, 머스크는 중국의 간첩이다 라고 말하는 스티브 배넌 같은 인물들이나 일론 머스크와 스콧 베센트가 몸싸움을 벌였다는 싸구려 기사를 내는 워싱턴 포스트 같은 곳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둘의 갈등에 신나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 트럼프, 그리고 미국의 앞날을 걱정하는 많은 이들은 둘의 화해를 원합니다. 얼마 전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충돌과 그의 반응에 떨어진 테슬라 주가에 대해 잠시의 소음이며 테슬라 펀더멘털엔 영향이 없다라고 말하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던 케빈 오리어리는 CNN에 출연하여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에 관한 추가적 의견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케빈 오리어리는 트럼프와 일론 모두 서로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머스크가 미국에 가져온 모든 경쟁력, 스페이스X, 신경과학, 로보틱스는 모두가 미국 기술입니다. 트럼프가 정말로 이런 것들을 자신의 업적에서 빼고 싶겠습니까? 두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정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 의견이 맞지 않는 것이 갈등의 근본적 원인입니다. 머스크는 2조 달러 적자를 원하지 않고 트럼프는 생각이 다릅니다. 양쪽 입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화해해야 합니다. 라고 하였고, 부통령 JD 벤스 또한 399만의 구독자를 가진 테오 폰의 방송에 출연하여 일론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희망합니다. 대통령은 좌절했지만 일론과 혈투를 벌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매우 자제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론이 조금 진정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겁니다. 일론은 놀라운 기업가입니다. 국가의 낭비, 사기, 남용을 뿌리 뽑으려는 노력, 정부 효율부서는 정말 훌륭합니다. 일론은 이제 막 정치에 몸을 담았는데 그의 사업은 끊임없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의 차를 불태우는 일까지 있었죠. 그 좌절감은 이해합니다. 의회가 지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그 법안의 주된 목적은 지출 삭감이 아니라 최대 규모의 세금 인상을 막는 것입니다. 좋은 법안이지만 완벽한 법안은 아닙니다. 그의 입장에서 워싱턴 DC 관료주의적 절차에 좌절감을 느낄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전쟁은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론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우리 사회를 위해 복귀하기를 바랍니다. 라며 현실 정치와 관료주의에서 좌절감을 느꼈을 일론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둘은 화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유저 미콜라 포코틸로는 리더십은 종종 갈등과 의견 충돌의 도가니에서 시험받습니다. 벤스 부통령의 말이 상기시키듯 가장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진 사람들도 어려운 선택과 복잡한 현실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긴장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지며 이상주의가 지혜와 힘으로 변모합니다. 우리는 좌절과 의견 차이가 실패의 표시가 아니라 더 성숙하고 효과적인 리더십을 향한 필수적인 단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굳건히 버틸 때와 화합을 추구할 때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큰 진전을 가져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해당 JD 벤스의 클립에 좋다 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가 각종 매체, 인터뷰, 그리고 심지어 당선 수락 연설에서조차 스페이스 X를 언급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대선 레이스가 절정에 달했을 때 스페이스 X는 최초로 메카질라 암으로 스타쉽 부스터 캐치를 성공해냈고, 트럼프는 그것에 엄청난 감명을 받았는지 가는 곳마다 부스터 캐치를 묘사하며 감탄하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당시 일론에게 저걸 중국이나 러시아도 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일론은 단호하게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했다는 일화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는 오늘의 갈등으로 일론 머스크를 거세할 시 미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가장 잘 알고 그걸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머스크의 몰락은 바로 중국과 러시아의 승리임을 말입니다. 그것이 트럼프가 어제 전용기 내 인터뷰와 오늘 NBC와의 인터뷰에서 일론과 작별을 명확히 하면서도 평소와 달리 담담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일 것입니다. 왜 평소와 달라 보이냐면, 우리는 불과 얼마 전에 트럼프가 한 연설에서 앙숙인 상원의원 아담 쉬프를 대놓고 수박 대가리라고 표현한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목은 얇고 머리는 큰 그의 외모를 가지고 인신공격을 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그렇게 자신이 적이라고 생각한 사람을 향해 공격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만약 트럼프에게 일론 머스크가 쓸데없는 인물이고 진짜 그를 적대시하겠다 결심했다면 어제 비행기에서 기자들에게 일론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을 테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테슬라 인플루언서 파르자드 또한 이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파르자드는 트럼프의 태도를 보며 트럼프는 누군가 자신을 배신하면 항상 강하게 반격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가 얼마나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는지에 놀랐습니다. 보통 그는 과장을 활용하는 스타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다른 사람이었다면 지금쯤 일론을 꽤 세게 몰아붙였을 것입니다. 아마 이미 이 세 개의 별명을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생쥐 일론 머스크, 케타민 일론, 검은 눈 일론 같은 식으로요. 그런데 왜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걸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관계가 틀어진 것에 진심으로 실망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둘째, 그는 일론이 중요한 자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를 향한 문을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 선거에서 일론의 지지를 잃을 순 없습니다. 일론의 영향력은 의회에서 몇 석을 좌우할 만큼 강력해서 트럼프의 2기 임기 후반을 망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쓸 수 없습니다. 셋째, 일론이 뭔가를 알고 있고 앱스타인 파일에 대한 그의 말이 거짓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JD 벤스가 앞서 트럼프가 자제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것도 그런 모습을 보고 한 말이겠죠. 이 모든 문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모델3 퍼포먼스는 같은 모델3 라인업 내 후륜 구동 및 롱레인지 트림과 전면 범퍼 디자인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이전 세대에서는 후면에 스포일러만 디자인 차이를 주었고 전면은 모든 트림에서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랜드 업데이트로 전면부에도 차별화를 도입하며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퍼포먼스 구매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프리몬트에서 포착된 앞과 뒤 위장막이 씌워진 차량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해당 차량이 저가형인지 아니면 모델 Y 퍼포먼스인지에 대한 논쟁이 일었었는데요. 모델 Y 퍼포먼스라고 하던 사람들은 퍼포먼스 트림은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가린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간 기준 6월 7일 저녁 엑센 한 영상이 공유되었습니다. 독일 뉘르 부르크링에서 모델 Y 퍼포먼스 추정 차량이 포착되었습니다. 위장 랩핑을 했지만 사실상 외관을 모두 드러내고 있었으며 모델 3와 달리 모델 Y는 주니퍼로 업그레이드 되었음에도 퍼포먼스만의 디자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은 어제 포착된 저 차량이 모델 Y 퍼포먼스이고 디자인 변화가 없다면 프리몬트에서 포착된 차량은 무엇이고 왜 앞과 뒤를 위장막으로 가린 것일까 라는 것입니다. 대체 그 차량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리르에서 포착된 저 모델 Y 퍼포먼스가 최종 디자인이 아닐 변수 또한 존재합니다. 테슬라가 5월 유럽 시장에서 BYD를 제치고 전기차 판매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소식입니다. 유저 테슬라 아카이브가 6월 7일 오후에 X에 게시한 글에서 보듯 테슬라는 5월 한 달 동안 유럽에서 12,782대의 차량을 판매하며 BYD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이 그래프는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테슬라 인플루언서 알렉스는 이 소식과 관련하여 이전에 BYD가 테슬라를 추월했다고 주장하며 테슬라에 문제가 있다고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BYD 차량
차량은 테슬라가 아직 진출하지 않은 저가 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고 있어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 보였지만 실제로 그럼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모양입니다. 반면에 테슬라 차량은 여전히 고가의 프리미엄 시장에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강한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라며 BYD가 테슬라를 앞섰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었고, 테슬라가 진출하지 않은 저가 시장에서조차도 BYD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반면 프리미엄 시장에서 테슬라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인상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